반갑습니다. 미래의 가이드 황성수입니다. 여러분 요즘 AI 투자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죠. 빅테크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AI에 쏟아붓고 있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걸까 하는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라클 같은 기업을 중심으로 AI 버블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아마존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오히려 투자를 더 늘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회사채까지 발행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럴까요? 이번 시간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멈출 수 없는, 아니 멈춰서는 안 되는 진짜 이유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AI는 비가역적이라는 특성 때문입니다. 비가역적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한번 시작하면 뒤로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AI를 회사에 도입하면은 단순히 프로그램 하나 깔아놓는 게 아닙니다. 결제 시스템과 보고서 작성, 데이터 처리 방식 등 회사의 일하는 방식 전체가 AI를 중심으로 다시 만들어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회사가 AI로 모든 시스템을 바꿨는데 갑자기 역시 예전 방식이 좋았어. 다시 사람을 뽑고 옛날 시스템으로 돌아가자고 한다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겠죠. 그래서 AI는 한번 도입을 하면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기술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전기와 인터넷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전기 없이 살 수가 있나요? 인터넷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나요? 네, 불가능하죠. 소득 수준이 일정 이상으로 올라간 나라에서는 전기 보급률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인터넷도 80% 이상 보급되어 있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한번 100%에 도달한 나라 중에서 다시 보급률이 떨어진 나라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AI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미 선진국들에게 AI는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것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중요한데요. 바로 국가 간의 패권 경쟁 때문입니다. 냉전 시대를 기억하시나요?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와 우주 개발로 경쟁했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AI로 그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2013년부터 2024년까지 AI 분야에 투자된 민간 자금을 보면 미국이 4,709억 달러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우리 돈으로는 약 670조 원인데요. 중국은 1,193억 달러로 2위입니다. 미국은 이미 AI 투자를 법으로 밀어주고 있는데요. OBBB 법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AI 설비에 투자를 하면은 첫 해에 세금 혜택을 엄청나게 줍니다. 쉽게 말하면 AI에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줄게 라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AI 투자를 줄일 수 있을까요? 그래도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게 아니냐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회사채까지 발행하면서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걸 보면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의 세제 혜택인데요. OBBB 법안으로 AI 설비에 투자하면 첫 해에 100%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0억 원을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면 원래는 5년, 10년에 걸쳐 나눠서 비용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지금은 투자한 그 해에 100억 원 전부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금이 줄어들고 회사는 그만큼 현금을 아낄 수 있겠죠.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이 시기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AI 투자가 정말 효과가 있어 라는 의문이 드실 건데요.
실제로 지금은 AI에 엄청난 돈을 쓰면서도 생산성은 크게 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답을 줍니다. 1990년대 컴퓨터와 인터넷을 떠올리면 될 것 같은데요. 자, 1990년대 초반에 회사마다 컴퓨터가 있었지만 생산성은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경제학자 솔로우는 컴퓨터는 어디에나 있는데 생산 통계에는 안 보인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 1996년 이후부터 상황이 완전하게 이제 바뀌는데요. 갑자기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이커브 효과입니다. 처음에는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AI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에는 데이터 센터를 짓고 직원들을 교육하고 시스템을 바꾸느라 돈만 나갑니다. 하지만 2030년대 초반이 되면은 생산성이 급격히 올라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더 명확한데요. 1974년부터 1990년까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IT 자본이 기여한 비율이 0.49%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1996년부터 1999년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시기를 보면은 IT 자본 기여도가 1.1%포인트로 2배 이상 뛰어오릅니다. 특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통신 장비 모두에서 기여도가 높아졌습니다. 자, 교훈이 뭘까요? 신기술은 처음에는 돈만 들지만 일정 수준 이상 퍼지면은 생산성이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AI 투자도 똑같은 경로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지금까지 AI는 주로 사무실에서 문서를 작성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쓰였는데요.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조업, 즉 실제로 물건을 만드는 공장에도 AI가 들어가야 합니다. 자, 미국은 지금 제조업을 자국으로 다시 불러들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미국은 인건비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사람 대신에 AI 로봇이 일해야 됩니다. 자, 중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전에는 중국이 값싼 노동력의 나라였지만, 자, 이제는 중국도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전 세계에서 산업용 로봇을 가장 많이 설치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중국은 27만 6천 대의 산업용 로봇을 새로 설치했는데요. 이는 일본의 6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여기서 희소식이 있습니다. 한국은 로봇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술이 뛰어난데요. 특히 액추에이터라는 부품이 있는데 로봇이 움직이려면 꼭 필요한 부품입니다. 마치 사람의 관절과 근육 같은 역할인데요. 자, 놀라운 건 이 액추에이터가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 가격의 70에서 80%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긴데요. 실제로 국내 기업 로보티즈는 이 액추에이터를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중국 로봇 회사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자, 2024년 수출액이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더 큰 뉴스가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이 향후 5년간 125조 원이 넘는 돈을 미래 신사업에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 중 상당 부분이 AI와 로봇에 들어가는데요. 현대차는 단순히 자동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피지컬 AI 기술을 개발하고 로봇 공장까지 만들 계획입니다. 현대차의 모베이드라는 이동형 로봇은 이미 물류와 제조 현장에서 시험되고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한국이 로봇 부품도 잘 만들고 실제 로봇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AI는 한번 시작하면은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 기술입니다. 전기나 인터넷처럼 필수 인프라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은 AI를 패권 경쟁의 핵심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점인데요. 국가 차원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기업들은 투자를 멈출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1990년대 IT 혁명처럼 AI도 처음에는 비용만 들지만 2030년대엔 생산성이 폭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네 번째로 피지컬 AI, 즉 공장에서 일하는 AI 로봇의 시대가 오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 한국은 핵심 부품 강국으로서 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AI 투자 논란이 시장을 흔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AI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자, 투자는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두가 의심할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여러분의 판단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이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의 가이드 황승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